그 돈이 있나? 없지. 그러니까 뭐 합니까? 은행 가서 은행빚으로 사는 거야. 자, 오늘은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를 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유자소전을 봤는데 이 사람의 어떤 글 쓰는 타입이 좀 비슷해. 그래서 조금 뭐랄까 약간은 모자라지만 또는 약간은 소외된 계층이긴 하지만 좀 도덕적으로 좀 깨끗한 인물, 그런 인물을 등장시키고 그다음에 세상에 대한 어떤 풍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거는 이제 그 니체가 쓴 책이 있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거를 이제 패러디해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단편 소설이고 농촌 소설입니다. 성격은 풍자적, 향토적, 비극적. 여기 농촌 소설이라고 해서 뭐 농사짓는 내용 조금 있긴 있지만 어떤 뭐 여러분 생각하는 뭐 그런 농사짓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인간관계, 인간들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극적, 미리 얘기하지만 황만근이라는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비극적이라는 얘기고, 제재는 농사꾼 황만근의 삶, 그리고 배경은 90년대 말 경상도 농촌 마을입니다.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부분적으로 등장인물 민씨의 관점에서 소설이 된다. 주제 황만근의 덕성과 이타적인 삶. 이타라는 것은 타인을 먼저 생각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부채로 얼룩진 농촌 현실과 각박한 인심에 대한 비판. 자, 보도록 할까요?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자, 우리가 소설을 볼 때는 어떻게 보라 얘기를 했니? 소설을 볼 때는 서술상 특징을 잡아라. 서술상 특징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시점이 있었죠. 그치? 그리고 묘사, 배경 묘사와 인물 묘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인물 심리가 어떻게 제시가 되고 있는가. 그쵸? 직접 제시, 간접 제시. 자, 그리고 이제 끊어 읽으라고 했는데,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다지 뭐 많이 안 끊어도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황만근이 없어졌다. 새벽에 혼자 경운기를 타고 집을 나간 황만근은 늘 들리를 나가며 돌아오는 시각인 저물역에 돌아오지 않았다. 예은아, 경운기 알아? 이렇게 하죠? 아니? 경운기? 옛날에 한번 타봤는데 이거 운전하기 되게 어렵다고 그래요. 경운기를 안 되는 게 없어. 밭도 갈지, 뭐 짐도 나르지, 그다음에 발전도 하지, 뭐 별거 다 합니다. 어디 보자. 술을 마시고 취하더라도 12시가 들락말락한 한밤이면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아니었다. 평생 단 하루 외박한 뒤 돌아왔던 그 시각, 횃대에 닭이 울음을 그치는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회가 나 황만근이 직접 심어놓은 등나무 덩굴 아래 직접 짠 평상에 사람들이 모였다. 먼저 입을 열었다. 만근인지 반근인지, 자, 이거는 이제 언어 유희가 되지, 그치? 말장난 치고 있네요. 만근인지 반근인지 그 바보자석 하나 때문에 소 여물도 못하러 가고 이게 뭐라? 20마리나 되는 소가 한꺼번에 바꾸는 게 중요한가? 바보자석 하나가 어디 가서 술 처먹고 집에 안 오는 게 중요한겠어, 그걸. 저기 인심이 벌써 드러나죠? 소가 더 중요하대. 그죠? 사람이 없어졌는데 사람보다 소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연장자 축에 들고 가장 학식이 높아 해마다 한 번씩 지내는 용왕제 축을 초는 쓴다는 얘기입니다. 쓰는 황재석 씨가 받았다. 그래도 진래 있던 사람이 없어지마 필시 연유가 있는 기라. 사람이 바늘이라 모래라. 기양 없어지는 게 어디 있어? 암만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 아니라. 반그이 아니다. 만그이가 여기서 나서 사는 동안 한 번도 밖에 안 들어온 적이 없는데 말이라. 이 사람은 그래도 약간 좀 걱정을 좀 해주고 있네요. 아니지요, 어르신. 가가 군대 갔다 했을 때 여운지 토끼인지 하고 밤새도록 싸우니라고 하루는 안 들어왔다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용왕제에서 집사 역을 하는 황동수가 우스개처럼 말을 이었다. 아침밥을 먹기도 전 황만근의 아들이 찾아와 황만근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길래 얼결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은 역할을 하게 된 민씨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생각하고 참견을 했다. 자, 이쪽 사람들이 황씨 마을이에요. 다 황씨들이야, 그쵸? 이 사람만 민씨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외부 타지 사람이지.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귀촌.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없어졌는데 다들 이상한 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민씨가 이건 좀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해요.
자, 확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황만근의 실종을 걱정하는 마을 사람들 안심 놀. 마을 사람들의 말을 모아 황만근의 실종원이 파 아니요. 황만근의 실종을 걱정하면서도 자신의 책을 회피 글쎄 마을의 지도자로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빠르게 세우고 있다. 황만근의 실종에 관심이 없으며 자신의 농사를 더 걱정 이게 되겠죠? 아까 이제 소걱정하는 사람이 바로 2장. 두 번째, 윗글의 서두에서 황만근의 실종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효과를 쓰시오. 자, 맨 앞에 첫 번째 문장 뭡니까? 황만근이 없어졌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지? 네, 호기심이죠, 호기심. 독자로 하여금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내용에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이제 민씨가 이제 따지는 거야. 어제 걸기대회 한다고 하고 간 사람이 누구십니까? 황만근 씨하고 같이 간 사람은요? 걸기대회 하는 동안 본 사람 없나요? 자리에 모인 대여섯 명의 황씨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더니 모두 고개를 흔들었다. 사람이라고 민밍이나 되나? 군 전체 사람이 모두 모았다는 게 100명이 될라나 말라나 한데 반근이는 돼지고기 반근만 해서 그런지 몇 알안께. 자, 요거 이제 언어유희도 들어갔죠, 그쵸? 2장은 계속 빈정거리는 말을 이었다. 민씨는 2장이 걸기대회 전날 황만근을 따로 불러 말을 건네던 것을 기억해냈다. 자, 여러분들 소설에서는 시간의 흐름 잘 잡아야 되겠다, 그치요? 시간 흐름 잘 잡아야 돼요. 여기서도 문제가 좀 많이 나옵니다. 시간 흐름 잡는 거. 그젯밤에 내일 걸기대회 한다고 사람 모였을 때 이장님이 황만근 씨에게 뭐라고 하셨죠? 모임 끝난 뒤에 이장은 민씨를 흘기듯 노려보았다. 그렇지? 자기한테 좀 추구하는 듯한 말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또 그리고 인물들께 대화가 나면 그런 건 많이 나와. 이것을 뭐 연극이나 영화 대본 했을 때 인물의 어떤 그 말투, 행동 어떻게 되는가. 왜 농민 보고 농민 걸기대회 꼭 나오라 했는데 뭐가 잘못됐나? 민씨는 자신도 모르게 따지는 어조가 되었다. 불만이 있다는 얘기죠.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 명 안 되었다면서요. 그런 자리에 황만근 씨가 꼭 가야 합니까? 아니, 황만근 씨만 가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따로 황만근 씨한테 부탁을 할 정도로 이 사람이 뭐라 하는 기라. 이장이 동민한테 농가 부채 탕감 촉구 전국 걸기 총걸기 발음도 안 되는데 농가 부채 탕감 촉구 전국 농민 총걸기 대회. 힘들다. 가 있다. 꼭 참석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자 하는데 뭐가 잘못했단 말이라. 저 말뜻은 뭐예요? 농가 부채 탕감. 부채는 빚이죠. 촉구 뭐뭐 좀 해달라 요구. 전국 농민 총걸기 대회 이렇게 되겠죠. 사실 농민들이 좀 힘들어요. 그지? 농사 짓을 때 되게 웃긴 게 그 트랙터만 보면 이거 있잖아. 이걸 빌려주는 게 아니라 대여해주는 게 아니라 사야 돼요. 그 돈이 있나? 없지. 그러니까 뭐 합니까? 은행 가서 은행빚으로 사는 거야. 그럼 담보는 뭐 집이나 땅 그걸 담보로 잡고 그래서 매달 갚아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농사 짓다가 폭락할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풍년이 되면은 뭐가 문제예요? 쌀값이 하락이 되고 채소나 야채값이 하락이 돼.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뉴스 같은 거 봤을 겁니다. 뉴스에 보면 어때요? 이 사람들이 뭐 호박 또는 뭐 오이 다 갈아 없죠. 갈아 없는 이유가 너무 잘 되니까, 농사가 잘 되니까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서 이게 값이 떨어져. 근데 문제는 마트에서 팔 때는 그 값이 어때요? 마트에서 팔 때는 안 떨어지죠. 그치? 그래서 유통구조 문제가 어쩌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빚이 많이 생기죠. 그거를 좀 없애달라고 걸기대회를 하는데 이제 황만근 씨도 이쪽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볼게요.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왜 황만근 씨만 못 오고 있나 하는 겁니다. 내가 아나 읍에 가보이 장라이더라고. 보나마나 어디에서 술 처먹고 주줄러 앉았을 끼라. 백리길을 기흥길을 끌고 갔으니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황만근 씨가 경운기 타고 읍내에 갔다는 사실. 다른 사람들은 말이 없었고 민씨와 이장만이 공을 주고받는 꼴이 되어버렸다. 글쎄 그 자리에서 꼭 황만근 씨만 경운기를 끌고 가서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고장난 경운기를. 기운기를 끌고 오라는 게 내 말이라. 투쟁 방침이 그렇다 카이. 기운대로 그렇지 고장은 무슨 고장. 만그이가 그걸 하루 이틀 몰았나. 남들이 못 본다 뿐이지.
그럼 이장님은 왜 경운기를 안 타고 트럭을 타고 가셨나요? 이장님부터 솔선수범을 해야지 다른 동민들이 따라할 텐데 지금 거꾸로 되었지 않습니까? 내가 민사무소에서 인원 점검하고 다른 이장들하고 의논도 해야 되고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기운기를 타고 언제 가고 말고 자빠졌나? 다른 동네 이장들도 민소 앞에서 모이가이고 트럭 타고 하는 거를 진짜로 경운기를 끌고 갔으마 군대에는 늦어도 한참 늦었지. 군청에 갔는데 비가 와갖고 온 사람 몇 없더마. 소리만 몇 번 지르고 왔지. 군청까지 기운기를 타고 갈 수나 있던가? 국도에 차들이 미치갱이 맹구를 쌩쌩 달리는데 받치만 우대라고. 다른 동네에서도 자가용을 간 사람도 셌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여기 보면은 요 부분이 황만근 씨의 어떤 죽음과 관련된 암시 부분이 있죠. 군청 가는데 경운기 타고 갈 수 있냐? 차들의 미치광이처럼 쌩쌩 달린다. 그죠? 그러니까 국도를 갈 때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경운기를 여러 대 끌고 가자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위도 하고 의지도 보여준다면서요. 나 참. 아침부터 바쁜 사람 불러내 놓더니 사람 말을 알아듣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했어. 누구 맹코로 반동가리가 났나? 이때 누구는 황만근이를 의미하겠죠. 기어이 민씨는 버럭 소리를 지르고야 말았다. 반편은 누가 반편입니까? 반편은 이제 바보 같은 의미예요. 반편이. 이장이니 지도자니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방침을 정했으면 그래도 해야지. 양복 입고 자가용 타고 간 사람은 오고 방침대로 경운기 타고 간 사람은 오지도 않고 이게 무슨 경우냐고요? 이 자식이 누 앞에서 눈깔을 똑바로 뜨고 소리를 빽빽 질러쌌노. 도시에서 쫄딱 망해갖고 귀농을 했으며 얌전하게 납작업들이 있어도 동네 사람이 시켜줄까 말까 하는데 그때 당시에 뭐 시대상도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도시에 나갔다가 힘들게 산 사람들이 이제 귀농하는 어떤 사회적인 모습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인신공격하고 있어. 이장이 민씨한테 인신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확인 문제 3번. 민씨가 이장을 비판하는 주된 이유,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을 무시하기 때문에 황만근을 바보 취급하며 무시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걸기대회 방침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황만근의 실종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렇죠?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요. 뭐라고? 내가 만그의 임이냐 예비냐? 나이 50단데 50 다 된기 어디를 가는데 오는 등 지가 알아서 해야지. 목살에 끌고 따라다니까. 마침 황만근의 어머니가 나오지 않았으며 몸싸움이 났을지도 몰랐다. 민씨가 막 핏대를 세우며 맞대꾸를 하려는데 도저히 시골의 환갑 노인으로는 보이지 않는 곱고 여린 외모의 여인이 종종 걸음으로 다가와서는 평상 앞에서 어른들의 눈치를 보며 엉거주춤 서 있는 손자를 붙들고 우는 소리를 냈다. 내가 고딩어를 안 먹는다 했으마 이런 일이 없을 낀데. 내가 고딩어를 안 먹는다 했어도 이런 일이 없을 낀데. 내가 공연히 고딩어를 먹는다 해갖고 우리 만근이가 고딩어를 살아갔다가 이래 안 오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황만근이 경운기를 끌고 간 날 아침을 차리던 황만근에게 그의 어머니가 고등어 자반이 없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한 사실을. 이장은 그것 보라는 듯이 반동가리 반그이가 골기대 아이고 고딩어 살아갔구마 효자 났어 하고는 허리를 쭉 폈다. 황재석 씨도 수염을 쓰다듬으며 호러머니 조석 아침 저녁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침밥 저녁밥이에요. 호러머니 조석을 지극정성으로 평생 한 끼도 안 빠뜨리고 공개하니 암마 효자는 효자지 천생지 효자라 했다. 그 황만근의 아들인 영호가 덩달아 우는 소리를 하는 것이었다. 자, 이쪽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또 황만근이라는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네. 그죠? 효자네. 그러니까 부모님, 엄마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물신양면으로 이렇게 봉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라요. 내가 아침에 집으로 오다가 경운기 타고 간 아버지를 만났는데요. 목욕을 하고 오락했거든요. 목욕탕에 갔을 끼라요. 그런데 면에 있는 목욕탕에 연락해봐도 그런 사람 안 왔다 하고 온천에 갔는가 봐요. 온천에 가다가 어찌 됐는가는 모르고 여기 이제 아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 알게 되었다. 황만근은 전에 없이 전날 밤 그의 아들 방에서 잠을 잤다. 아들은 시험 공부하느라고 친구 집에서 밤을 새우고 아침에 들어오는 길이었다. 길에서 아버지를 만난 아들은 대변의 아버지가 자신의 방에서 잔 사실을 알아차렸다. 아버지가 자신의 점퍼를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장 옷을 벗어내놓으라. 다시는 내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쳤고 덧붙여 제발 좀 목욕탕에 가서 씻고 오라고 했던 것이다. 황만근은 그 길로 목욕탕을 간 것인지도 몰랐다. 아니면 걸기대회가 열리는 읍의 반대편에 있는 온천에 갔든가.
내 평생 반근이가 한 번 씻는 걸 못 봤다. 내가를 가도 세매를 가도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구만. 목욕탕에 우째 가는 줄도 모를 낀데 온천이 여기서 어디라고 지가 찾아가노? 황 교수가 입을 비틀으며 웃었다. 민 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할까 말까 하다가 끝내 입을 열지 못했다. 그 자신도 황만근에게 골기 대회장으로 꼭 가야 한다고 충동질한 사실이 있었다. 술김인지는 몰라도 당신의 뜻을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한다.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객기를 부렸던 것이다. 그러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황만근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은 누구든 하루 이틀 또는 한두 달 집을 비울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황만근만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모든 사람이 그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누구도 적극적으로 황만근을 찾아 나서려 하지 않았다. 그는 있으나마나한 존재이면서 있었고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면서 지금처럼 없기도 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했다. 두어 해 전에야 신대 1, 2로 들어와 황만근의 탄생과 성장, 삶을 처음부터 지켜보지 못한 민씨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황만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 아주 단적으로 드러나는 말은 뭐예요? 바보죠, 바보. 그죠? 자, 다음 내용이에요. 마을에서 젊은 축에 되는 45살의 황영석은 황만근이 벽돌을 찍고 구덩이를 파서 지은 마을 회관 변소에서 분뇨를 퍼내면서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만그의 자석이 있었으마 내가 돈을 100만 원 준다 해도 이런 일을 안 할 낀데 어이구 이 망할 놈의 똥냄새 열이가 싸나 그런지 독하기도 하네. 이게 곡식한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도 모르겠구만. 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분뇨통에서는 똥 푸고 있죠? 똥오줌? 그치? 이거를 누가 했단 얘기야? 황만근이 했단 얘기예요. 이거 푸면서 뭐 합니까? 이거를 잰다 그래. 재어서, 삭혀서 거름을 만들어요. 황만근이 있었으면 군말 없이 했을 일이었다. 늘 그렇듯이 벙글벙글 웃으면서 더러운 일인데도 웃으면서 한다는 걸 보니까 황만근의 성격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만근이가 있었으면 저 거름이 우리 밭으로 올 낀데 만근이가 도대체 어디 갔노? 마을 회관 옆 조그만 밭에 채소를 심어먹는 여시노인도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황만근은 마을 공통의 분뇨를 역시 자신이 판 마을 분뇨장으로 가져가서 충분히 익힌 뒤에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 자, 황만근의 또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쵸? 황만근이 이타적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황영석처럼 제가 펐다고 바로 제 밭에 가져다가 뿌리지는 않았다. 특히 여시노인처럼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 몸이 된 노인들에게는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더 자주 거름을 가져다 주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지, 그치? 만근이한테 물어보자. 아이들은 소꿉장난하다가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공평무사한 것이 황만근의 평생의 처사였다. 그에게는 판단 능력이 없는 듯 했지만 시비를 물으러 가면 가노라면 언제나 공평무사한 자연의 입법에 대해 깨우치게 되고 분쟁은 종식되었다. 자, 이걸 통해서는 어때요? 황만근이 바보라고 놀림당하고 무식해 보이지만 사실은 좀 깊은 생각을 한다는 점, 이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자연의 입법 또는 물어보나 마나 명약관여한 일을 두고도 황만근을 들먹였다. 만근이도 알기다. 자, 확인 문제 5번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기억을 통해 알 수 있는 농촌의 현실. 기억. 기억이 어딨지? 기억. 나와라, 기억. 어디 있습니까? 앞부분에 있나? 아닌데. 보이질 않는데? 숨은 기억 찾기. 어디 있어요? 여기구나. 마을에서 젊은 축에 드는 45살의 황영석. 이거 뭐 농촌 고령화죠. 자, 계속 볼게요. 또한 동네에 오래도록 내려오는 노래 구태여 제목을 붙이자며 황만근가를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게 되면서 사람들은 황만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 그러니까 어때? 황만근의 사람은 바보예요. 그치? 이 마을 사람들은 바보라고 놀리고 무시를 합니다. 그런데 황만근이라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마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어요.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그다음에 공평하게 일을 처리할 수도 있었고요. 자연의 입법도 깨우칩니다. 깨우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을 위한 배려, 이타심도 많은 사람이었네요. 자, 중략 부분. 황만근가는 황만근의 사연을 담은 짧은 가사의 노래다.
이 노래에 따르면 황만근은 이름이 만근산에서 유래했고 어렸을 때 잘 넘어졌으며 혀가 짧아 발음이 불분명했다. 중건이는 어릴 때 잘 걸어 다녔어? 잘 안 넘어져? 난 많이 넘어졌어요. 맨날 엄마한테 혼나. 엄마가 맨날 이렇게 얘기해. 너는 발도 큰 놈 맨날 넘어지냐? 이런 식으로. 근데 발 크다고 잘 걷는 건 아니죠? 오리발 신고 잘 못 뛰잖아. 좀 비하기 좀 심한가? 자, 어쨌든 혀가 짧아 발음이 불분명하다. 황만근의 가족은 어머니와 아들 두 사람. 황만근의 어머니는 황만근이 뱃속에 있을 때 전쟁으로 남편을 여의고 8반에 황만근을 낳았는데 8달 만에. 자,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유복자라고 그러죠. 유복자. 그치?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사를 돌볼 줄 모른다. 집안일. 황만근은 우연히 물에 빠져 죽으려던 여자를 구해주고 함께 살게 되었는데 여자는 황만근에게 경운기를 사주고 같이 산 지 7달 만에 아들을 낳은 다음 사라져 버린다. 어서 오시게. 자. 왜? 시원해? 별로 안 더운데? 열심히 공부했구나. 자, 전기의 두 번째입니다. 황만근의 어머니와 아들. 조선은 이제 손자. 입맛이 까다로워 비린 반찬이 없으면 먹지를 않는가 하면 비린 반찬이 있으면 밥상머리에서 돌아앉았다. 한 끼에 2번 상을 차리는 일이 예사였다. 어머니 한 상, 아들 한 상이었고 본인은 상의 없이 먹었다. 황만근은 하루 일이 끝나면 반드시 경운기에 고기를 매달고 집으로 돌아왔다. 일을 하는 동안 논 주변에 잡은 붕어나 메기, 미꾸라지 혹은 메뚜기, 방앗개비라도 지푸라기? 왜? 깨어 들어왔다. 옛날에 방앗개비 많이 먹었는데. 방앗개비 알아요? 이따만한 게 있었어 예전에. 왜 방앗개비냐면 다리 잡고 있으면 얘가 뛰려고 그렇게 하니까 왔다 갔다 해. 그래서 방앗개비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프라이팬에 기름 둘러가지고 살짝 데치면은 맛이 이렇게 약간 단맛 나면서 고소한 맛? 메뚜기는 뭐 이거는 메뚜기 말려서 튀겨 먹으면 새우 맛하고 거의 똑같아요. 밥 반찬으로 메뚜기 시장에서 팔고 했었는데. 자, 동네에서 이따금 잡는 소나 돼지, 개, 닭, 오리, 토끼 같은 가축 모두 숨을 끊는 것에서부터 내장을 손질하고 뼈에서 살을 발라내는 포종의 업에는 황만근이 반드시 필요했다. 역시 아까 앞에 있었던 내용과 똑같죠? 황만근이 마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오래도록 자주 하다 보니 어느새 전문가가 된 것이었다. 그는 그런 일을 해주고 온 고기를 뜨고 굽고 찌고 데치고 삶고 끓이는데도 이골이 났다. 어쩌다가 그가 만든 음식에 숟가락을 대본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감탄을 하게 마련이었다. 그리고 나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희한할세 바보가 하는 말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는 만들어져 있는 조미료를 몰랐지만 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을 흠뻑 우려내어 조화를 시킬 줄 알았다. 요리를 되게 잘하네요. 그죠? 요즘 같았으면 식당 차려가지고 돈 벌 텐데. 황만근은 또한 책에 나오는 예는 몰라도 염습은 이제 시체에다 옷 입히는 거예요. 그 장례 치르기 위해서. 연습과 산역은 이제 무덤 만드는 겁니다. 산역과 같이 남이 꺼리는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을 섰고 동네 사람들도 서슴없이 그에게 그런 일을 맡겼다. 똥구덩이를 파고 우리를 짓고 벽돌을 찍는 일 또한 황만근이 동네 사람 누구보다 많이 했다. 마을길 풀깎기, 도랑 청소, 공동 우물 청소. 역시 마찬가지죠? 앞에서 계속 나와 있습니다. 자, 전개 양상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에피소드를 하나씩 보여주면서 황만근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 심성을, 이 사람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타적인 사람, 남을 배려해주는 사람, 착한 사람. 용왕제에 쓸 돼지를 산채로 묶어서 내다가 싫다가 요동질하는 돼지에게 떼떼옷을 입히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문 일에는 그가 최고의 전문가였다. 용왕제, 뭔가 마을 축제 제사를 지낼 때 그쵸? 돼지를 잡는단 말이지.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 가면은 학교에서 뭔가 행사를 할 때 이런 거 많이 해요. 돼지 잡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마 남학생들은 군대 가면은 돼지 잡으러 갈 수도 있습니다. 예. 아우, 아직도 생각난다. 돼지 멱다는 소리.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의 일, 남의 일, 굳은 일에는 언제나 그가 있었다. 그런 일에 대한 대가는 없거나, 동네 일을 돈도 안 주네. 반값이거나, 다른 사람이 농사하는 경우,
제값이면 경운기와 함께하는 경우 공지사가 따랐다. 반근아, 너는 우리 동네 아이고 어디 인정 없는 대첩내 같은 데 갔으마 진작에 굶어 죽어도 죽었다. 암만 바보라도 고마울 줄 알아야 사람이다. 아이나 어른이나 너한테는 다 고마운 사람인께 인상 찡그리지 말고 인사 잘하고 다니라. 아니, 이게 이제 공지사죠. 야, 너 우리 때문에 사는 거야. 너 우리 때문에 이 마을에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인상 쓰지 말고 인사 잘하고 다녀. 이렇게 말합니다. 황만근은 황제석 씨의 이런 긴 사설을 들을 때조차 번글거렸다. 일이 끝나면 굽신굽신 인사를 했다. 춤을 추듯이 흥겹게. 역시 황만근의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의 집에는 그가 수십 년 동안 만져온 연장이 그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순서로 잘 정리되어 있었다. 그 연장들 역시 그의 집이나 어머니나 아들과 마찬가지로 그가 매일 돌아보는 덕분에 윤기가 흘렀다. 그는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잘 알고 있어서 대부분의 고장을 스스로 고쳤다. 특히 경운기는 초기에 나온 모델로 지금은 부품도 제대로 없는 고물 중에 고물이었지만 자주 망가지는 수레만 10번 넘게 갈았을 뿐 엔진이 달려있는 앞부분은 계속 고쳤었다. 그의 경운기는 구식인데다 하도 고친 데가 많아서 그가 아니면 운전은커녕 시동조차 걸 수 없었다. 여기 이것도 하나의 에피소드를 보여주고 있죠. 황만근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알뜰한 성품, 부지런한 성품이에요. 다만 황만근은 술을 좋아했는데 가난한 까닭에 자주 취하게 마실 수는 없었다. 어쩌다 동네의 애경사에 슬퍼야 경, 좋아요. 그렇죠? 뭐 장례나 뭐 결혼식이나 뭐 이런 게 되겠죠. 애경사가 있어 술을 공짜로 마실 기회가 생기면 반드시 고꾸라지도록 마셨다. 고꾸라진 그를 떠매어 집에 데려다 누워줄 사람이 없었던 까닭에 동네 사람들이 몰인정하고 야박해서가 아니라 그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태어나서 한 번도 제대로 씻지 않은 몸에서 풍기는 야릇하고 기이한 냄새가 남의 옷이나 몸에 배면 솥에서 넣고 삶아도 쉽게 가시지 않는다는 평판이 있어서 떠매기를 싫어했다. 자, 7번 A를 통해 작가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이 부분 그러니까 황제석 씨가 황만근에게 하는 말. 황만근에게 무관심한 마을 사람들의 모습, 황만근을 아끼는 사람들의 선량한 모습, 이건 당연히 아니죠. 황만근을 인정하고 대접하는 말 아니고 황만근의 가치를 모르는 이기적인 마을 사람들의 모습, 요게 되겠네요. 8번 윗글에서 결말의 복선 역할하는 소재를 찾아 쓰시오. 경운기지, 경운기. 계속 보겠습니다. 마당이나 길섭을 가리지 않고 누워서 잠을 잤다. 그러니까 술 이빠이 먹으면은, 이빠이란 말 쓰면 안 되지. 왕창 먹으면. 겨울에 애경사가 생기면 길에서 얼어 죽을지도 몰라 아예 그를 부르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그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도 어김없이 그런 자리에 나타나 탄압과 만류를 무릅쓰고 반드시 고꾸라지도록 마셨으며 역시 취해서 마당에 쓰러졌다. 그래서 황만근의 아들은 철이 들면서부터 겨울이 되면 취한 아버지를 부축하고 집에 데려오는 게 일이 되었다. 얼마나 그런 일이 잦아 단련이 되었는지 중학생이 되자 벌써 아버지를 업을 정도였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발로 차며 올 수도 있게 되었다. 여기서는 이제 황만근의 유일한 단점, 그죠? 술. 민 씨는 어느 겨울날 신대 1위 환갑잔치에 갔다가 얻어마신 낮술에 취해 일찍 집에 돌아왔다. 잠깐 잠이 들었다 깨니 어느새 밤의 어스름이 작년에 머리에 내린 서리처럼 서럽게 내려와 있었다. 느닷없이 찾아든 정안에 힘이 빠진 민 씨는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다. 그때 벽 하나를 두고 길에 맞닿은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서 민 씨는 무심히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아버지야, 임마, 퍼뜩 일나라. 변성기에 들어선 소년의 목소리였다. 좀에만 더 앉아있자. 내 네 엄마를 꿈에서 보다 말았다 않카나. 이제 자기 부인, 도망간 부인 그리워하고 있네요. 그것은 마음을 넘긴 산의 어리광 같았다. 너는 어째 맨날 술을 처먹고 내 속을 썩이나. 너 때문에 내가 학교 공부도 못하겠고 인생도 싫고 그만 밥맛이 없다. 자, 아버지한테 너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이고 우리 아들님 내 잘못했다. 한 번만 봐줘라. 네가 자꾸 이렇게 비겁하게 나오기 때문에 동네 아들도 너를 무시하는 거 아이가. 제발 체면 좀 지키라. 시엄만 어린이가 내가 창피해 죽겠다. 체면이 뭐가 문제라. 사람이 지 손으로 일하고 지 손으로 농사 지어서 지 입에 밥 들어가면 그만이지. 남처밖에 뭐 있노? 자, 역시 황만근의 성격이 드러나죠. 그쵸? 아마 이제 뭐 다른 뭐 시조 작품이나 이런 거 연결해서 나오면 안분지족 그거 여러분들 기억해서 연결하면 될 것 같아요. 하이고. 그런데 와 자꾸 눈이 감길까? 니 자꾸 이카마 할매한테 일러준다. 할매 부를까?
아이고 제가 막 크게 잘못했습니다 아들님요. 일 날게요. 제발 어머니만 부르지 마소. 자 여기는 이제 해학적인 부분이 좀 드러나 있죠. 아들과 아들한테 이렇게 존댓말하고 막 사과하는 모습, 재미가 있는 부분. 그리고 벽에 쿵쿵하고 머리를 부딪는 소리가 나더니 부자가 2인 3각으로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듯 했다. 민씨는 그때 동네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터라 그 부자가 삼강오륜을 모르는 별종인가, 삼강오륜, 충, 효, 그치? 아니면 도깨비가 장난한 건가 하면서도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리 어쩌다 민씨가 소년과 만나게 되었을 때 민씨는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소년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지만 이때 소년은 황만근 아들이죠. 그저 수줍고 평범한 시골 중학생일 뿐이었다. 하여튼 민씨는 그 일 이후로 그 부자를 눈여겨보게 되었다. 황만근의 주량은 실로 컸다. 계속해서 이제 술 내용입니다. 그는 경운기 짐칸에 늘 한 말짜리 술통을 끈으로 묶어 싣고 다녔다. 그는 어머니와 아들의 끼니를 지극정성으로 해다 바치는 것처럼 술통에는 늘 술을 채워두었다. 그는 밥을 먹기 전에 지름이 자신의 얼굴만한 양은 그릇에 막걸리를 한 양푼 부어 반을 마시고 밥을 먹은 뒤 나머지를 소리도 맛있게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셨다. 들리를 나가는 날이면 점심으로 라면 하나를 가지고 갔다. 봉지를 뜯기 전에 막걸리 반양품, 봉지를 뜯어 물을 붓고 흔든 생라면을 삼키다시피 먹고 나서 다시 반양품. 저녁 때는 식구들이 밥을 먹는 동안 마루에 앉아 한 양푼이었다. 그것이 그의 저녁이었다. 역시 술이죠. 식구들이 밥상을 물리며 설거지를 하고 난 뒤에 동네 남정네들이 어디서 술판을 벌이는지 마을 회관을 비롯해서 동네를 돌며 커다란 코와 귀로 주의 깊게 살피다가 그런 자리를 발견하면 그의 주량은 고꾸라질 때까지 무량이 되는 것이었다. 무량, 셀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음날 새벽이면 그는 부엌에서 정성껏 차린 밥상을 어김없이 방으로 들여보내는 것이었고 자신은 마루에 앉아 막걸리 반 양품도 식사 그리고 반 양품의 순서를 이어가는 것이었다. 술 엄청나게 마시네요. 위기 부분. 그러다 어느 날 농가 부채 해결을 위한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가 열린다고 이장이 방송을 해서 저녁에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다. 황만근은 누구라고 먼저 나타났고 이장이 시키는 대로 마을 구판장에서 막걸리를 받아왔다. 스테인리스 물잔이 2개밖에 없어서 한 사람이 마시면 다음 사람이 받고 하는 식의 술자리였다. 이게 이제 술잔 돌리기죠. 황만근은 자신의 차례가 되면 번개처럼 잔을 들어 마시고는 눈을 끔뻑거리면서 잔이 도는 것을 쳐다보고 있었다. 황만근의 관심은 오로지 잔이 언제 돌아올까 하는 것뿐인 듯했다. 그래도 잔이 도는 속도는 너무 느렸다. 민씨에게는 좀 빠른 듯했지만 민씨는 별로 술을 안 좋아하고, 그치? 황만근은 술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도 군청 앞에서 열리는 대회에 전원 참가를 해야겠다 이 말이다. 집에 돌아가거들랑 경운기를 깨끗이 손질해가지고 내일 아침 민소학가정 끌고 와서 집합을 하라는 게 행동 지침이라. 그래갖고 군청까지 가는 국도로 경운기를 길게 행진을 하면서 우리의 결의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기라. 경운기가 없는 사람은 어쩌나요? 자, 확인 문제 9번이에요. 황만근이 마을회관 모임에 참석한 이유. 아들이 구박을 해서 저녁에 할 일이 없어서 모임에서 술을 마시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려고 농민 총궐기 대회에 참석하려고. 자, 간 이유는 뭐였습니까? 간 이유는 술 얻어먹으려 하는 거죠. 모임에서 술을 마시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자, 민씨가 물었다. 자, 경운기 없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민씨가 물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기인구도 없다마 농사꾼이 아니지. 그러니까 민씨는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비닐하우스 안에 꽃 몇 송이 심가놓고 어째 농사를 진다카나. 어디 고장난 경운기는 없어요? 경운기에 꼭 있어야 합니까? 무안해진 민씨는 둘러보며 물었다. 새마을 지도자인 황철석이 대답했다. 말이 그렇다는 기지. 민소까지는 기운기를 끌고 가는 둥 버스를 타고 가는 둥 하고 그 다음에는 기운기를 같이 타면 되지. 까이꺼. 그런다 민씨는 진짜 농사꾼도 아니면서 왜 자꾸 농민 궐기대회에 나가려고 했어? 여기 지금 텃세가 좀 있죠? 그렇죠? 민씨가 외지인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텃세를 좀 부리는 것 같아요. 저도 부채는 남부럽지 않게 있어요. 부채 빚. 또래 황학수가 말을 이어받았다. 농사를 지어도 부채, 농사를 부채. 아이고 그러면 우리를 다 합치가이고 부채 말고 선풍기라도 되겠네. 말장난 쳤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도 부채. 여기는 이 마을 사람들.
농사를 몰라도 부채. 이거는 민시. 그날 분위기는 그렇게 무겁지 않았다. 그렇다고 시시덕거리며 끝날 정도로 가벼운 것도 아니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농협에서 융자금 상환을 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해서 법원에 불려다니는 사람이 두세 대였다. 스스로 진빚도 문제였지만 서로 연대 보증을 서는 바람에 한 가구가 파산하면 보증을 선 사람 역시 연쇄적으로 파산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동네 전체가 야반 도주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소문도 돌고 있었다. 자, 이거 당시 시대상이 드러나 있죠. 네. 이런 거 한다고 뭐 높은 데 사는 양반들한테 들리기는 하겠나? 결국 다 뺏기고 나왔는 거 아니요? 뺏어봤자 저들한테도 남는 게 없을 낀데 암만 빌빌하는 닭이라도 닭모가지를 비틀만 이제는 계란 한 개도 없을 낀데 전부 다 손해라. 전부가 아니지. 가들은 계란도 수입해다 먹으면 된 게 우리사 죽어서 죽이 되든가 말든가 가들은 까딱 마이지 까딱 없단 얘기입니다. 이장이 통고를 듣고 우울한 농담을 주고받은 뒤 한동안 말없이 술잔을 돌린 다음 자리는 끝났다. 마을회관에서 술잔이 오간 뒤 항상 있는 노래방 타령도 없었다. 그럴 뿐 이가 아니었다. 황방근은 그 와중에서 남의 술잔을 가로채 먹다 여러 번 손등을 맞아가며 핀잔을 들었다. 마을회관 밖 어둠 속에서 오줌을 누던 민씨는 우연히 이장이 황방근을 붙들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되었다. 네, 이렇게까지 말해도 소용이 없어. 보나마나 내일 융자 받아서 다방이나 댕기면서 학수같이 건농사진 놈들이나 미어둘까? 만기 자네같이 똑 부러지는 농사지는 사람 하나도 안 올기라. 자네가 앞장을 서야 되네. 자네 경운기 같은 헌 경운기에다 농사짓는 놈 다 죽이라고 써 붙이고 달고 가야 된게. 민씨가 헛기침을 하자 이장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다. 황문근이 약간 앞서고 민씨가 뒤를 따르면서 두 사람은 한동안 걷게 되었다. 그날따라 하늘에는 별이 초롱초롱했고 아직 차가운 봄바람이 술로 달아오는 얼굴의 열기를 금방 씻어갔다. 민씨는 무슨 말을 꺼낼까 말까 망설였다. 이제까지 늘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만 만났지 한 번도 황만금과 단둘이서만 제대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 탓도 있었다. 그런데 황만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참 똘똘하기 잘도 돈다. 뭐가 말씀입니까? 민씨는 조심하게 되물었다. 저 빌들 말이라 시계맨주로 하루도 쉬지 않고 똑딱똑딱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지 않는겨. 황만근에 대해서는 부지런한 술주정뱅이 이상으로 아는 게 없었던 민씨는 조금 어리둥절했다. 자, 왜 어리둥절할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민씨가 이 사람?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어리둥절합니다. 그러다가 그에게 알맞을 것 같은 물음을 찾아냈다. 군청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경운기로 가면 말입니다. 한나절은 걸릴기라. 경운기 운전을 잘하신다면서요? 동네에서는 내가 제일 오래 했으니까 경운기도 많이 늙었어. 고집이 씨같고 나 아니면 발동도 안 걸리. 내가 제 똥창까지 환하게 함께 말을 듣는 기라. 똥창은 똥구멍. 그러니까 이 똥구멍은 경운기 똥구멍이죠. 그러니까 경운기에 대해서 그 경운기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내일 걸기대에 가십니까? 내사 뭐 어머니 밥도 끓이 드려야 되고 모르겠어. 구장은 이제 이장의 옛날 표현이에요. 구장은 나 같은 상농사꾼이 꼭 가야 된다 하는데 어머니 연세가 얼마나 되시죠? 올해가 한갑인데. 그제야 민씨는 그를 다시 보았다. 도시의 60대는 되어 보이는 주름진 얼굴, 싱글벙글하는 표정, 멋대로 뻗친 흰머리, 거칠고 큰 손, 굽은 어깨를 민씨는 갑자기 재미있어졌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 흥미가 생겼네요. 민씨가 황만근에게 흥미가 생겼습니다. 자, 문제 11번. 민씨가 수행하는 역할 1. 황만근의 어리석은 부각 아니요. 중도적 입장에서 황만근의 삶을 전달. 도시와 농촌 현실 대비 아니요. 외부인에게 배타적인 농촌의 각박한 고발 아니요. 경제 위기로 도시에서 밀려난 서민의 삶을 대비한 것도 아니죠. 가장 적당한 것은 두 번째 황만근의 중도적 입장에서 황만근의 삶을 전달합니다. 기억의 이유를 쓰시오. 기억. 숨은 기억자. 민씨는 조금 어리둥절했다.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민씨가 어리둥절한 겁니다. 그 부분이 어디 있었어요? 바로 여기죠. 저 별들 말이라 시계맨주로 하루도 쉬지 않고 똑딱똑딱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지 않는기요. 그래서 참 똘똘하게 잘도 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음 내용이에요. 혹시 술이 모자라시면 제 집으로 가실랍니까? 집에 먹다 남은 소주가 있는데요. 안주는 없고
황만근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엉덩이를 가볍게 돌려대더니 민씨 집으로 가는 곳으로 꺾어들었다. 자,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고 계속 진행을 하는데 매번 얘기하지만 뭐 어쩔 수 없어요. 국어 너무 지루하다, 힘들다,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독서하고 문학 파트가 75% 반영이죠. 그거는 뭐냐면 양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물론 뭐 각각 문제에 따른 지문들을 조금씩 줄어든다라고는 말 못하겠고 어쨌든 간에 읽기 쪽에 많이 치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 진행을 이겨내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참고 이겨야지. 별 수 있나? 그렇죠? 여러분들이 운명을 탓하세요. 한국인으로 태어난 운명. 벗어날 수 없는. 근데 또 우리가 또 이렇게 공부하니까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겁니다. 암만 생각해요. 그치? 며칠 전에 엊그저께인가? 그 뭡니까 그거? MBC에서 하는 게 뭐지 그거? 토크쇼 하는 거? 라디오스타인가? 토고 사람 한 명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도 식민지였는데 자기들은 한국처럼 그러니까 자기는 한국 역사를 되게 좋아한다고 그래요. 한국 역사 쭉 공부하는 특히 근현대사 식민지 경험하고 산업화 거쳐서 오늘날처럼 이제 경제 대국이 우리 경제 대국입니다. 이더니 경제 규모만 따지면 10위권, 11위권이 되고 무역 규모로 따지면 5위권이래요. 이거는 어제 뉴스. 미국 경제학자가 얘기한 거 보니까 다만 우리가 아시아에 이렇게 있어서 그렇지 주변에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워낙에 강대국들이 쌓여 있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아프리카 쪽이나 이런 데 있었으면은 막 주변을 다 집어삼켰을 거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지만 강한 나라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이 토고 사람이 말하는 게 뭐냐면 자기네 고향도 마찬가지로 프랑스 식민지였는데 한국처럼 이제 독립이 된 거야.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한국의 70년대에 멈췄대요. 그 토고라는 나라는. 그래서 자기가 볼 때 한국은 참 대단한 나라고 진짜 배울 게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그게 결국은 교육입니다. 교육의 힘이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봐서 뭐해가 지금 이렇게 우리의 삶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 우리 선조님들이 뭐 붕당 정치다 뭐다 하면서 그거 갖다 왜 싸웁니까? 그거 멍청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학자들이 보면. 근데 그건 멍청한 게 아니라 그만큼 삶의 방식과 어떤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식사회이기 때문에 이 땅 자체가 지식 산업을 추구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왕들이 죽어라 공부했지. 여러분들 왕 공부하는 스케줄 보면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하루에 잠 4시간, 5시간 그밖에 못 자. 맨날 공부해야 돼. 그럼 왕사라고 해서 항상 그 과외 선생님이 붙어요. 당대의 가장 유명한 어떤 학자들, 그쵸? 붙어가지고 옆에서 막 가르치고. 뭐 하나 잘못 틀리면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그래. 맨날 혼나고. 그럼 뭐 선생님한테 혼나나? 아니죠? 아빠한테도 혼나고, 그치? 자기 상왕한테도 혼나 깨지고.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살았어요. 힘들죠. 힘든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부모님도 그랬고 나도 그랬고 이제 여러분들도 그러고 먼 훗날 여러분들의 자식들도 막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 즐겨라. 공부를 즐기면 되는데 공부를 즐겨야 되는데 즐겨지지가 않죠. 그렇죠? 근데 재밌지 않나? 없어요? 재미없나? 그래도 좋아하는 과목들은 있죠? 이은이는 어떤 과목 좋아하니? 수학 재밌죠? 근데 점수가 안 나와. 그게 문제지. 나도 수학을 되게 좋아했거든. 그러니까 야자 시간에 80%는 항상 수학. 너무 재밌어요. 이게 막 내가 과정 만들어서 풀어가는 거. 그게 소위 말하는 설계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틀려. 10분, 20분 들어가지고 막 나왔어! 확인! 꽝!
아, 그러면 좀 속상하긴 한데. 그래도 재밌잖아. 마치 쪼는 맛이 있거든. 그렇게 도박할 때처럼. 도박은 안 하지만, 막, 딱, 이거 답일 거야. 그거 답지 싹 넘길 때 쪼는 맛. 물론 틀리지만. 어쨌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말을 했는데, 뭐, 즐길 수는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죠? 1학년. 좋을 땐가? 2년 반만 고생하세요. 중고나 2년 반만 고생해. 그럼 1년 열심히 딱 놀고, 그치? 군대 가면 됩니다. 그래서 남자애들 불쌍해. 진짜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 가서, 놀자! 1년 놀고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갔다 오면 놀아줄 사람도 없어. 그죠? 여자 동기들은 다 이제 졸업하고, 뭐, 이제 예비역이라고, 아저씨라고 누가 깨워주지도 않고, 왕따죠, 왕따. 혼자 밥 먹고. 친구들이랑 같은 시기에. 그래서 가는 거.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군대 가고 막 하죠. 근데 이제 그것도 좀 활발한 친구들은 좀 그러지. 약간 내성적인 친구들은 좀 그렇게 좀 어렵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요즘은 이제 군 생활이 좀 줄어들어가지고, 그치? 예전에 나는 26개월이었나? 이게 2년 2개월이거든. 그러니까 날짜를 맞추려고 했는데 그때 IMF 때문에 군대 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3월 군번이에요. 근데 난 12월 달에 신청했거든? 12월에 들어가야 되는데 밀려가지고 3개월 밀려서 1년을 놀았어. 근데 생각은 12월에 군대 돌아가면 1월, 2월 달에 제대하니까 3월에 복학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딱 맞췄는데 12월에 들어갈 줄 알았더니만 그때 이제 지원자가 많아가지고 3개월이 밀려서 3월 군번. 그러니까 5월에 제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10달이 빵꾸 났잖아, 그치? 놀아야지 뭐. 저 또 열심히 뭐 다른 건 공부도 좀 하고 뭐 회사도 좀 다녀보고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지? 즐기면 됩니다. 그렇지, 태민아? 2년 반 힘들지만 열심히 공부해. 그리고 대학 가서 1년 빡세게 놀고 군대 2년 빡세게 갔다 오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제 민 씨가 황방근이라는 사람이 좀 호기심이 생기고 조금 재미있을 것 같아서 자기 집으로 이제 먹다 남은 소주가 있다. 마시자 했습니다. 그래서 황방근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엉덩이를 가볍게 돌려대더니 민 씨 집으로 가는 곳으로 꺾어들었다. 다음날 새벽, 민 씨는 새벽녘에 잠깐 동네 어귀에서 탈탈거리는 경운기 소리를 들었다. 탁탁탁.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모양이다. 타닥 탁타닥 탁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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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기 대회 가는 집마다 경운기를 끌고 나오려면 온 동네가 시끄럽겠다고 생각했지만 웬일인지 다른 경운기 소리는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 결국 뭐예요? 황만근만 경운기 타고 갔다는 얘기죠. 경운기 소리가 아득히 멀어져가는 소리를 들으면 민 씨는 까무룩 잠이 들었다. 전날 밤 분명 꿈은 아니었다. 민 씨는 황만근의 말을 이렇게 들었다. 농사꾼은 빚을 지면 안 되다 카이. 한번 빚을 지면 그 빚을 갚으려고 무리하게 일을 벌인다. 동네 곳곳에 텅 빈 우사는 이제 소 키우는 집, 마른 똥망 뒹구는 축사, 가축 키우는 곳, 잡초만 무성한 비닐하우스를 보라. 농어민 복지, 소득 향상, 생활 개선 다 좋다. 그걸 제 돈으로 해야 한다. 제 돈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노름이나 다를 바 없다. 빚은 만근산의 뭉덩이, 처마의 고르드름처럼 자꾸 커진다. 기계와 엮는 카다이마, 집집마다 바퀴 달린 기가 미치나 되나.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이항기, 거다 탈곡기, 거다는 거기다 탈곡기, 건조기 다 빛으로 산 기라. 농사 지어봐야 그 빚 갚느라고 정신없다. 자, 이건 누구 말이에요? 이거 황만근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황만근 농사꾼 빚을 지면 안 된다 하면서 비판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90년대 말에 농촌의 사정을 비판적으로 봅니다. 한 집에서 1년에 한 번 쓰는 이항기를 들여놓으면 그게 1년 내내 돌아가던가. 놀 때는 다른 집에 빌려주면 된다. 옛날에는 소를 그렇게 썼다. 상부상조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서로 도와가면서 농사 짓던 건 옛날 말이다. 한 집에서 기계를 놀리면서도 안 빌려주면 옆집에서는 화가 나서라도 산다. 어차피 빚으로 사는데 사기가 어려울까? 기계에 들어가는 기름은 면세유다. 면세유. 세금이 없어요.
면세유 가지고 기계를 다 돌리기는 힘들다. 옆집에는 경우기가 2대인데 면세유는 한 대분밖에 나오지 않는다. 경우기가 왜 2대씩 필요할까? 한 사람이 한꺼번에 2대를 모는 것도 아닌데. 그런 기 다 쌀값에 얹어진다. 얹혀져야 하는데 실수로는 수매 하마 먹고 살기 간당간당한 돈을 준다. 그 대신에 빚을 준다. 자금을 대준다 하는데 둘 다 안 했으면 좋겠다. 둘 다 농사꾼을 바보 멍텅구리로 만든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황만근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황만근의 입을 통해서 당시 어떤 농촌사회를 좀 풍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농사꾼이 점점 없어진다. 지 입에 들어갈 양식이 곡식을 짓는 사람이 그 고마운 곡석 양식한데 장난치겠나? 저도 남도 해로운 농약 뿌리고 비싸고 나쁜 비료 쳐서 보기만 좋은 열매를 뺏으면 그만이가. 그러니까 모두 빚을 갚기 위해 그러는 것이다. 그러므로 빚을 제 주머니에서 아들 용돈 주듯이 내주는 사람, 기관은 다 농사꾼을 나쁘게 만든다. 정책자금, 선신자금, 농어촌 구조개선자금, 주택개량자금, 무슨 자금해서 빌려줄 때는 인심 좋게 빌려주는 척하더니 이제 와서 그 자금이 상환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파산 지경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제 와서 그 빚을 못 갚겠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내가 왜 안 졌느냐고 아무도 나한테 빚 준다고 안 캐. 바보라고 아무도 보증서라는 이야기도 안 했다. 나는 내 짓고 싶은 대로 농사 지면서 안 망하고 100년을 살기라. 황만근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사꾼은 빚을 지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농촌사회 구조가 지금 이상하게 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황만근이 빚이 없죠? 그 빚이 없는 이유가 바보라고 아무도 보증서라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어쨌든 황만근은 자기가 농사 짓고 싶은 거 지으면서 100년 동안 살 거라고 말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다음날 죽죠. 예. 그러니까 인생은 한 방에 훅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즐기세요. 그치? 잠도 좀 자나? 예은이 하루 잠 좀 많이 자? 잠은 푹 자야 돼. 그리고 실험 결과 나왔어. 잠이 부족하면은 판단력이 느려집니다. 그리고 제발 모의고사 보는 날은 제발 일찍 자요. 그렇죠? 밤늦게 2시, 3시까지 안 자고 있다가 아침 8시 40분부터 국어 시작하는데 야 4시간, 3시간 자고 지문 어떻게 읽고 하고 눈 돌아가. 진짜 몸 피곤해 죽겠는데 더군다나 긴 글 보다 보면 잠도 오죠.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모의고사야. 여러분들 실력을 테스트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전국 단위로 시험을 치기 때문에. 그치? 근데 그거를 허투루 낭비할 수가 없잖아. 일찍 자요. 일찍 자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최소한 하루에 7시간 자면 돼. 숙제가 많은데요. 숙제는 언제 하지? 중간에 숙제 많어? 할만해? 요령껏 하면 되지 않나? 근데 국어 숙제도 이제 슬슬 이제 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하고 있어요? 해야 되는데 하루에 5개씩 이제 개수 이제 체크 해야 돼. 딜레마다 딜레마. 가급적이면은 숙제 안 주고 싶은데 줘야 되겠어요.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독해 위주로 시험이 재편되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어. 힘들어도. 근데 이거 익숙해지면은 금방금방 하거든. 중간이 하루에 몇 시간 걸려? 그치. 5개 하는데 그 정도 걸리죠? 처음 할 때는 1시간, 2시간 걸리는데 이게 숙달이 되면은 30분 정도.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고3 돼서 다 돌아옵니다. 진짜로. 자, 계속 볼게요. 일주일 뒤에 황만근은 돌아왔다. 그의 아들이 그를 안고 돌아왔다. 한 항아리밖에 안 되는 그의 뼈를 담고 돌아왔다. 화장했네. 경운기도 돌아왔다. 수레는 떼어내고 머리의 부분만 트럭에 실려 돌아왔다. 황만근 아니면 그 누구도 작동시킬 수 없는 그 머리가 바보처럼 주인을 태우지 않고 돌아왔다. 황만근, 황 선생은, 자, 여기는 이제 선생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쵸? 어리석게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해가 가며 차츰 신지가 돌아다. 신지, 기묘한 지혜. 하늘이 착한 사람을 따듯이 덮어주고 땅이 은혜롭게 부리를 대어 알껍질을 까주었다. 그리하여 후년에는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다. 그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듯 그 지혜로 어떤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다. 스스로 땅의 자손을 자처하여 늘 부지런하고 근면하였다.
사람들이 빚만 남는 농사에 공연히 뼈를 상한다고 하였으나 개의치 아니하였다. 사람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며 언제나 함께하였고 공예는 자신보다 남을 내세워 뒷사람을 놀라게 했다. 하늘이 내린 효자로서 평생 어머니 봉양을 극진히 했다. 아들에게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아버지였고 훈육을 할 때는 알아듣기 쉽게 하여 마음으로 감복시켰다. 선생은 천성이 술을 좋아하였는데 사람들은 선생이 가난한 것은 술 때문이라고 했다. 선생은 어느 농사꾼보다 부지런했고 농사일에도 이거 있었다. 문중 땅과 나이가 들어 농사가 힘에 붙인 사람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다. 농사를 짓때 땅에서 억지로 빼앗지 않고 남으면 술을 빚어 가벼운 기운은 하늘에 바치고 무거운 기운은 땅에 돌려주었다. 그러므로 선생은 술로서 망한 것이 아니라 술의 물감으로 인생을 그려 나간 것이다. 지금 굉장히 예찬해주고 있죠? 자, 14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민씨가 묘비명을 이렇게 써준 거예요. 황방근의 사람 대운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근면성실, 봉사, 아들에게 자상 따듯 뛰어난 농부로 수확을 많이 하였다. 이게 아니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디 갔냐? 농사를 짓때 땅에서 억지로 빼앗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확을 많이 하였다는 아니고. 자, 민씨가 묘비명에서 황방근을 환선생 지칭한 이유, 황선생이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존경의 표시죠. 그렇죠? 예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선생이 마시는 막걸리는 밥이면서 사직의 신에게 바치는 헌주였다.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분 드라마 보면은 이렇게 역사 드라마 보면은 종묘사직이란 말을 쓰지, 그치? 조상들. 힘의 근원이고 낙천의 뼈였다. 뭐가요? 술. 전일의 선생은 여기는 이제 이렇게 죽게 된 이유가 드러납니다. 경운기를 끌고 면서제지를 갔지만 경운기를 타고 온 사람이 없어 같이 갈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선생은 다시 경운기를 끌고 백리길을 달려 약속 장소인 군청까지 갔다. 가는 동안 선생은 여러 번 차에 부딪힐 뻔했다. 마른 봄바람에 섞인 먼지가 눈을 괴롭혔다. 날은 흐렸고 추웠다. 이윽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경운기에는 비를 피할 만한 덮개가 없어서 선생은 뼛속까지 젖어드는 추위에 몸을 떨었다. 선생이 군청 앞까지 갔을 때 이미 대회는 끝나고 아무도 없었다. 어머니에게 가져다 줄 생선을 사고 몸을 녹인 선생은 날이 어두워진 줄도 모르고 경운기에 올라 집으로 향했다. 경운기에는 빠르게 달리는 차량의 주의를 끌만한 표지가 없어서 선생은 몇 번이나 뻔했다. 그러니까 뒤에 뭐 이렇게 삼각대나 뭐 이런 게 좀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치? 반사경, 반사판 이런 게 없었나 봐요. 그때마다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는 바람에 시간은 점점 늦어졌다. 어두워지면서 경운기는 길 옆에 논으로 떨어졌고 수레는 부서졌다. 결국 선생은 그 밤 안으로 집에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선생은 경운기에 실려있는 땅의 젖에, 그 술이죠, 막걸리, 땅의 젖에 취하여 경운기 옆에 앉아 경운기를 지켰다. 그러나 경운기는 선생을 지켜주지 않았다. 추위와 졸음으로부터 선생을 지켜주지 못했다. 선생이 좀 더 살았더라면 난세 혹염, 심한 더위에 그늘의 덕을 널리 베푸는 큰 나무가 되었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감탄하지 않는 삶이었지만 선생은 깊고 극한 경지를 이루었다. 보라, 남의 비웃음을 받으며 살면서도 비루하지 아니하고 홀로 할 바를 이루어 초지를 일관하니 이 어찌 하늘이 낸 사람이 아닐 수 있겠는가? 이 어찌 하늘이 내고 땅이 이렇게 세운 사람이 아니랴. 만호법 들어가 있죠? 단기 4330년 5월 20날 97년이네요. 본디 묘지에나 쓰일 것이지만 천지를 대영원의 집으로 삼은 선생인지라 아무 쓸모없는 이 길을 세터말로 기농하였다가 이른 것 없이 다시 도시로 흘러가며 남해인 민순정이 엎드려 쓴다. 이 사람이 다시 도시로 가네요. 이렇게 해서 결말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끝부분에 보면은 이제 묘비명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민씨의 시각에서 황망근을 평가를 해주고 있어요. 예찬을 해주고 있어요. 자, 16번. 민씨가 황망근의 행적을 기록한 이유를 가장 적절한 것은 황망근의 능력을 예찬, 이기적인 세태 비판, 황망근의 비극적 삶을 요약적으로 전하기 위해, 황망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황망근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가치 있는 존재임을 강조하기 위해 이게 되겠죠? 그렇죠? 이기적인 세상, 저만 아는 세상 이런 곳에서 이런 사람도 있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묘비명을 썼네요. 질문. 없으십니까? 자, 요거 하나 좀 보겠습니다. 황망근이 없어졌을 때 주변 인물들이 추측한 실종 원인. 자, 2장 술 먹고 귀가하지 않았다. 민씨 걸기대에 꼭 참석해야 한다고 2장에 충동질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다가 실종되었다. 황망근 어머니
자기가 고등어 먹고 싶다 그래서 아들 자기가 목욕을 좀 하고 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볼 내용들이 행적이 이렇게 있죠. 이게 이제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쭉 풀이를 해놓은 겁니다. 걸기대회 전날 저녁 이장이 황만근에게 경운기를 끌고 걸기대회에 참가할 것을 권유. 걸기대회 전날 밤 황만근이 민씨에게 농사꾼이 부채를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걸기대회 낮 황만근이 행동 지침에 따라 경운기를 끌고 면사부를 거쳐 분청에 늦게 도착. 걸기대회 날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경운기가 논 옆에 길로 떨어진 걸기대회 일주일 후 황만근이 유골이 되어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보자. 자, 황만근의 덕성을 잘 드러내는 것 뭐 고르라 했는데 다 들어가 있어요. 근면성실하죠. 나눌 줄 알죠. 배려, 나눔 배려고 뭐 같은 얘기. 소신, 이때 소신은 뭡니까? 농사에 대한 자기 소신. 농사꾼은 빚을 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 마을 사람들로부터 어떤 신뢰를 바꾸는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바보라고 무시당하고 있지만 근데 모든 일을 다 처리하고 있어요. 더 어머니 효심하고 공평무사, 그 자연의 이치, 자연의 이법에 따라서 모든 일을 공평무사하고 한결같다, 변함이 없죠. 그 다음에 헌신적이다. 마을 사람들과 어머님한테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농민 총걸기대회 전날 황만근이 남긴 말, 이게 이제 황만근이 이렇게 말했다. 그 내용이 요약이죠. 그래서 농사꾼은 빚을 지면 안 된다. 집집마다 필요 이상으로 기계를 마련하고 있다. 농사꾼을 빚에 의존하게 만든다. 농약은 해로우며 비료를 써서 보기만 좋은 열매를 얻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질문 없으신가요?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 시험 대비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